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사실상 전투를 포기하고 맥없이 도망치던 러시아군들이 이젠 러시아군이 소유하던 무기들을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중고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군의 현실이 얼마나 막장인지를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최근 러시아 군인들이 익명으로 이 우크라이나군의 탱크를 포함한 무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익명의 러시아군이 텔레그램 채널에 무기 판매글을 올린 뒤에 매수자가 나오면 해당 무기라든지 탱크 등을 우크라이나 군대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는 장소에 장비를 두고 장소를 알 수 있는 좌표와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이메일로 전달하면 된다. 그러면서 매수자인 우크라이나군이 이 해당 무기의 상태를 파악한 뒤에 정상 상태인 것을 확인하면 이 판매 금액을 송금하면 거래는 끝나는데 이 비트코인 거래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무기 판매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거래는 완전한 익명이고 우리 군에 협력하는 군인들의 자료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유지된다. 이렇게 강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거래되는 무기의 가격은 탱크가 5만 달러, 한 7,100만 원 되죠. 그리고 IFB 대공 전차는 2만 5천 달러,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는 15,000달러, 그리고 자주포는 10,000달러 정도 됩니다. 장갑차는 5,000달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000달러면 7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 매체는 이어서 러시아군이 내다 파는 탱크의 가격이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국민에게 약속했던 급여의 1000일치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면서 이 장갑차 가격의 경우에 심각한 부상 또는 4곳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원용으로 징집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1000일을 버텨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탱크 한 대를 몰래 팔았을 때 버는 돈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만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동원령 이후에도 러시아가 징집병에게 해당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무기를 사고 파는 과정이 매우 간단한 뿐 아니라 이 러시아군이 몰래 내다 파는 무기의 가격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 매체는 소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 지역의 지방병무청장인 비탈리 킴은 이 러시아 군인에게 타이거 장갑차를 5,000달러, 그러니까 710만 원에 샀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영상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비탈리아 킴이 거래에 나서서 직접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탈리 킴은 거래 과정에 대해서 좋은 친구가 제게 연락을 했고 돈을 전달한 후에 이 친구가 안전하다고 확신해서 결과를 공개한다 그러면서 다른 여러 특수작전도 이미 진행 중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텔레그램에는 러시아군을 향해서 무기를 팔라는 권고문이 올라와 있는데 해당 안내문에는 가족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고 돈을 벌어야 한다면 이 게시물을 러시아군인에게 전달하라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시켜라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속한 군대의 무기를 돈을 받고 상대방 군에게 파는 행위, 이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군인이 있는 전쟁의 결과가 어떨지는 보잖아도 뻔합니다. 그만큼 싸울 의지도 없고 명분도 없고요. 목적도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군이 사기저하에 시달리고 있고 전투 대신 약탈을 일삼거나 탱크와 트럭을 버리고 달아나는 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8일에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퇴각하면서 러시아군도 100여 대 정도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최신 무기이고 한 대당 63억 원 수준인 T-90M마저도 방치한 채 도망간 것으로 밝혀져서 화제가 됐었죠. 만약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에서 후퇴를 할 당시에 Z 표시가 선명한 최신 탱크를 챙겨가기는커녕 파괴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셈입니다. 또한 하르키우 지역에서는 지난 12일 수많은 포탄과 무기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러시아군이 허겁지겁 퇴각해서 고스란히 우크라이나군이 획득했다, 이런 사실로 알려져 가지고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탱크와 탄약 등 무기들을 파괴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둔 것이 러시아군이 후퇴할 당시에 얼마나 급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 수많은 러시아군 병사들이 현장을 빠져나와 도망치니까 러시아군 당국은 20일 탈영병에 대한 형량을 2배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에는 동원령이나 계엄령 중 부대를 탈영한 병사에 대해서 최대 징역 5년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것의 2배인 징역 10년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도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자발적으로 항복한 병사는 최대 10년, 약탈을 저지른 병사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상원 승인과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AP통신은 일부 러시아 군인들이 전투를 거부하고 전역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번 개정안이 도입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러시아는 명실공히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군은 그야말로 실체가 없는 허상임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러시아군의 지휘체계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지는 개전 초기 일주일여가 지나자마자 여지없이 그 실상이 드러났죠. 옛 소련의 지휘체계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었고, 특히 전술전법에서도 공중장악을 통한 전쟁이 아니라 아직도 탱크와 보병 중심의 호랑이 담배 물던 시절의 전법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보급을 비롯한 군사지원 체계는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총체적으로 부실이었고 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만 명의 병력에다가 수도해야 될 수 없는 탱크와 무기들을 이 우크라이나에 보냈음에도 변변한 장비조차도 없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번번이 패퇴를 했고, 최소 10명 이상의 이 장성들까지도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전쟁에서 병사들의 사기가 어떠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죠.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상점과 가정집을 약탈하는가 하면 도저히 전쟁을 치를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에게 부상을 입혀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병사들까지 속출했습니다. 자, 며칠 전에는 한 병사가 러시아군 방탄 헬멧에 서너 차례 주먹질을 하니까 주먹질을 할 때마다 헬멧이 찌그러지면서 부서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이 영상이 등장한 러시아군 방탄 헬멧은 6B47형으로 인터넷에서도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에도 러시아군의 부실한 헬멧과 구급상자 같은 조악한 보급 장비들이 SNS상에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한 캐나다인은 이 러시아군 헬멧을 발로 밟으니까 쉽게 부서지는 영상을 공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더 선지는 러시아는 지난해 524억 파운드, 그러니까 82조 8,800원 정도의 세계 5위의 국방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군인들의 복지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말만 세계 2위 군사대국이지 그 속내는 부패로 가득해가지고 GB의 뱃속만 챙기면서 나라를 지키는 데는 허송세월 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 지휘부 밑에 있는 군대가 온전할 리가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30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공산체제의 인해 전술이나 생각하는 것이 푸틴의 한계입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